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많이 연구해 놓았다라는 제목의 그 이슈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어제 국회 그 기재부의 기재위원회에서 고영건 기재부 제1차관이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해놨고, 누가 질의했냐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현재 TF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고요. TF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기재부, 금융위, 과학기부, 공정위, 법무부 이런 업체에 참여하고 있죠. 네. 고차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구할 게 아직도 많다. 아직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이견이 가장 많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소문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작년 12월에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죠.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했고, 기재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연구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각 부처별로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은 빨리빨리 정의 좀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세금도 부과하고 다른 나라 좀 벤치마킹 해봐라. 다른 나라들 현재 하고 있는 거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연구만 하고 있지 실행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세 방안은 마련돼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산업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적기조례, 영국의 적기조례 같은 그런 사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나 국회 모든 등에서 빨리빨리 물론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좀 정확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많이 연구해 놓았다를 이슈로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코인으로 모은 자금 스타트업 실패, 이런 서울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본업보다 ICO에 열을 올리는 스타트업은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일부 벤처기업이 ICO로 자금을 많이 모았는데 진작 본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에 가장 어려운 게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게 사실 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ICO인데, 그 ICO로 돈만 모으고 본업인 원래 개발하겠다고 하는 일에는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5월 이전에 ICO가 성사된 게 한 2,390개, 전 세계적으로 한 2,390개 정도 되는데 56%가 4개월 내에 사라졌다는 거죠. 이건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2,390개 중 56%가 4개월 내에 사라졌으니까, 우리 그동안 전문가들이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한 5% 정도 생존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56%가 거의 한 60% 가까이 4개월 내에 사라졌다.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닌 거죠. 정확한 이야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ICO도 중요하지만 본업에 더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본업에 충실해서 잘 만들어내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ICO 열풍 속에서 헤매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만든 코인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규제 공백이 계속 길어지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차라리 빨리 공백을 빨리 줄여가지고 해야지만이 없어지는데, 각국이 지금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CO 자금이 6월 달에는 57조 달러였었는데 7월 달에는 81억 달러로 엄청 많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지만 업계 발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윙클버스 형제 자율규제기구에 다수 참여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윙클버스 형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그동안 말씀드렸고, 이 윙클버스 형제가 사실
그 비트코인 ETF를 현재 그 미국 금융위원회에다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끝까지 우리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도가 되는 그 VCA 가상 상품 협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뭐 영어로 버추얼 커머디티 어소시에이션, 뭐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버추얼이니까 그러니까 가상 상품 협회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협회를 만들었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이 3월에 이런 것을 윙클보스 형제가 하고 있는 재미가 제안해서 자율 규제 기구를 현재 결성했다고 하는데 뭐 재민이나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비트플라이어 뭐 이런 회사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어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규제 방안에 정부의 규제 방안에 있지 않은 것도 우리 스스로 건전하게 감독하고 규제를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장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TF ETF를 승인해주지 않는 게 투명성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게 조심스럽게 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상하이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라는 뉴스입니다. 뭐 세계 3대 증시 중에 하나라고 뭐 4대 증시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보험관리자산연합하고 보험자산관리연합하고 제휴해서 보험사 그리고 또 일반 보험사도 제휴해서 블록체인을 보험산업에 활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보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요. 증권거래는 블록체인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보험 그 가입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활용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많은 대형 기관들이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금지시키고 뭐 그 암호화폐 또 거래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한국 기업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부나 기관이나 그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 보기가 좀 바빠가지고 아직 제대로 도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증권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범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4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을 빨리 내놓지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산업에 뒤처지고 점점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